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독해에는요, 이번에는요, 12강 무관한 문장 찾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문들을 여러분들 다 읽고 숙제도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무관한 문장을 빼내는 그런 문제 유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 그게 문제 푸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냥 읽다가 좀 아니다 싶은 거를 고르고 답을 맞춰보면 항상 정답이던데요? 라고 하면 그것도 오케이. 그냥 읽다가 전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그걸 답으로 골랐을 때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학습을 하셔도 되고, 수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관한 문장은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무관한 문장이라는 것은요, 뭐로 봤을 때 무관한 거냐면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 있잖아요. 항상 지문은요, 주제가 하나죠. 필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관점 하나, 그걸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긋나는 거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필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거 고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관한 문장은요, 주제문이 있는데 그 주제문에 어긋나는 문장을 고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 이 주제문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라고 보면 무관한 문장이 항상 1, 2, 3, 4, 5번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1번이라고 써져 있지 않은 이 문장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해당 지문을 보게 된다라면 1번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 주어진 문장 있잖아요. 얘가 항상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되는 내용들을 1, 2, 3, 4, 5번에 주겠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 1번 앞쪽에 나와져 있는 이 주제문을 읽은 다음에 1, 2, 3, 4, 5번의 문장을 각각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을 읽고 이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1번 문장하고 내용상 맞는지, 그리고 2번 문장하고도 내용상 맞는지, 3번 문장하고 4번 문장하고 5번 문장하고 각각 주제문하고 맞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말을 하는 거구나, 그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번이랑 2번이랑 3번, 3번이랑 4번, 4번하고 5번 얘네끼리 맞추는 게 아니라 1번을 주제문장하고 맞추고 2번을 주제문장하고 맞춰보고 3번을 주제문장하고 맞춰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긋나는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를 문제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적용을 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용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것은 문법적인 것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Newton's law of motion apply perfectly to the world of golf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뉴턴의 법칙이라고 되어져 있죠? 운동 법칙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적용됩니다. 완벽하게 뭐에 적용이 되냐면 수동으로 써도 되고, 어플라이는요 능동으로 쓰셔도 됩니다. 주어가 어디에 적용된다. 골프의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 세계에서 나타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We are all aware that, aware는 알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인 거 아시죠? 대시 붙어서 that 이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일 거고요. 자, 뭘 알고 있냐면 골프 공이 moves, 움직인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When it is hit by force, 힘에 의해서 그 골프공이 쳐졌을 때 공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있으면 골프공이 되는 거고요. 골프공이 치는 게 아니고 쳐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골퍼에 의해서, 아니면 골퍼가 제공하는 힘, 때리는 힘에 의해서 공이 쳐졌을 때 공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건데요. 자, 골프공이 나왔죠? 그리고 골프공이 때려졌을 때 골프공은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하지만 there are outside forces that keep a golf ball from moving in its original direction forever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니까요. 꾸며주는 부분이겠네요. 자, 하지만 공을 치면 공이 쭉 움직일 텐데, 하지만
외부 힘들도 있대요. 외부 힘. 근데 뭐 하는 외부 힘이냐면 keep a 골프볼이 from 동사 ing 계속해서 원래 방향으로 영구적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막아주는 그런 외부의 힘도 있겠다라는 거죠. 골프공을 치면 앞으로 쭉 갈 것 같은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골프공이 쭉 날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힘들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게 다 아실 거예요. keep, 목적어, from, 동사 ing 이 구문 다 알고 계시죠? 여기 한번 다시 써볼까요, 여러분들? 주어, keep, 목적어, from, 동사 ing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어는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목적어를 어떤 동작 하는 거로부터 못하도록 막다. 이런 뜻이죠? 주어는 막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는 거로부터 막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못하도록 주어가 막다. 이런 뜻이죠. 주어가 이 동작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죄송해요. 목적어가 이 동작을 못하도록 주어가 막는다. 자, keep 외에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이 stop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hibit 이런 말도 있죠. 이게 다 금지하다, 막다 이런 뜻이니까요. 여러분들 prevent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A ball may have a straight path. 일직선에 어떤 날아가는 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when 뭐 할 때요? The club hits it. 클럽은요 동아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골프채를 또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골프채가 골프공을 때릴 때 아마 쭉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then gravity pulls the ball toward the earth. gravity는 중력이죠. 공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중력의 힘, 여기서 중력의 힘이 바로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outside forces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중력이 당깁니다. 공을 지구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an keep it going straight. 그것을 쭉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써드렸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도 선생님 왜 쓰셨어요? 자, 비교. 자, 주어, keep, 목적어, from 동사 ing. 목적어가 이 동작을 못하도록 주어가 막는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영어에서 이런 표현도 있어. 주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어. 니네 이거 알잖아. keep 동사 ing. 이 뜻 알아요? 무슨 뜻일까요? 주어 keeps going. 그러면 주어는 계속해서 뭐 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주어가 동작을 계속한다라는 뜻이잖아,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주어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러면 주어는 유지시킨다 목적어를 동사 ing를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계속하도록 만듭니다. 목적어가 이 동작 계속하도록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from이 있을 때에는 목적어가 이 동작을 못하도록 주어가 만든다 이런 뜻인데 from이 없으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된단 말이죠. 이때는 주어는 유지시킵니다. 목적어가 이 동작을 계속하도록 유지시킵니다.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표현은 특히 keep이 나왔을 때 from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거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패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from을 안 썼잖아요. keep it 그냥 going straight.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력이 공을 지구 쪽으로 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을 계속해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다라는 말로 쓰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from을 써줘야지 되겠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기다가 from을 넣어줘야지 중력은 그 공이 쭉 날아가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air resistance는 저항이 되겠죠? 공기 저항 그게 뭐냐면 요건데요. a form of friction은 마찰이죠. 마찰. 하늘에서 비행기 같은 게 날아다닐 때 공기가 마찰을 일으켜서 속도가 계속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찰의 형태인
공기 저항은 그 다음에 늦춥니다. 공의 속도를 늦춥니다. 속도, 스피드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velocity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pace 이것도 속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pace가 아니고 pace요. 공의 속도를 늦춥니다. as it speeds through the air. 그러면 있으면 공이 되겠죠. 골프 공이 빠르게 공기를 뚫고 지나갈 때 공기 저항이 공의 속도를 늦춥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골프 공이 이렇게 쭉 날아갈 때, 그렇죠? 이렇게 채로 쳐가지고 골프 공이 쭉 날아갈 때 얘가 쭉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다양한 외부 저항들에 의해서 골프공이 쭉 날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게 주제가 되는 거죠. 4번 한번 볼게요. 골퍼들은요 기쁘게 느낍니다. 그들이 공을 가질 때 어떻게 하도록 하시냐면 to go into the hole. 그러면은 골프는요 이 구멍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공이 또로로로로 굴러가서 집어넣으면 득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골퍼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With the least number of hits. 그러니까 때리는 것을, 골프공 치는 것을 적게 치면서 공을 넣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당연하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지금 골프공이 나오고는 있지만 골프공은 예시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주제는요, 골프공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도 날아갈 때 외부 힘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든다 라는 게 주제잖아요. 근데 지금 4번은요 골프 선수 얘기를 하고 있죠. 골프의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주제에서 봤을 때 좀 벗어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Once a golf ball connects with the ground again. 골프 공이 땅하고 다시 커넥트를 하게 될 때, 커넥트는 뜻이 뭡니까? 연결하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연결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되죠. 살짝 의역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닿다, 도달하다, 혹은 닿다. 골프공이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골프공이 다시 땅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slow down even more. 그것은 slows down even more. 그거는 훨씬 더 느려집니다. 자, 여기서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뭘까요? 골프공이 땅을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골프공일까요? 뒤를 보시면 알아요. 뒤를 보면요. 자, 목적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목적어가 안 나왔죠. 즉 골프공을 느리게 한다. 만약에 골프공을 이라는 목적어가 여기 나왔으면 골프공은 느리게 합니다. 골프공을.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골프공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골프공이 땅에 도달한 것은 골프공을 느리게 합니다. 이건 말이 되는데 목적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는 느려집니다 라고 하면 골프공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골프공 그냥 이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rassy and sandy surface creates more friction with the ball than air. 공기에서보다 공과 함께 더 큰 마찰을 이런 잔디밭과 모래밭이 그런 표면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라고 나왔네요.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수 있냐면 얘일 것 같아요. 주어, 키, 목적어, from, 동사, ing 내가 알고 있었던 표현이야. 그런데 만약에 from을 빼게 된다면 주어는 계속하게 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만든다 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주제문이 여기 1번 앞에까지 해서 다 나와져 있겠네요. prior to 그러면 뭐보다 앞서, 뭐보다 미리 이런 뜻이죠. 또 more than era, era는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새 기간보다 더 전에 이러면서 끊기고 있죠. 요새보다 더 전에, 즉 옛날에
Chinese actor, 중국의 배우들, 누구이든지 혹은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지역의 아마추어이거나 도시의 전문 배우이거나 중국의 배우는요 rarely enjoyed 했습니다. rarely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거의 뭐뭐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seldom, hardly 이런 말이 있겠죠. 근데 이런 말은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인데 부정어이기 때문에 rarely나 hardly, scarcely 이런 말들 보면 그냥 no라고 보시면 됩니다. n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즐기지 못했습니다. respect를요 아니면은 blame을요 즐기지 못했습니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을요 오늘날 그나 그녀에게 그나 그녀는 중국 배우죠. 중국 배우에게 사회가 주는 그러한 뭐를 옛날 액터들은 즐기지 못했다. 아 죄송해요. 라고 나오다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올 때가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물론 뭐 뒤에를 좀 읽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선생님 페이가 왜 쓰였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 pay가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pay 한다는 거는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spend하고 그냥 기부하고 똑같은 뜻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pay attention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I paid attention to blah blah. 그럼 나는 누구에게 집중을 했다. I pay visit to my grandmother. 나는 조부모님, 뭐 할머니를 방문했다. pay attention to, pay visit to, pay respect to, pay blame to 누구누구에게 뭐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그냥 respect라고 답을 공개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연기자에게 우리 사회는 존중을 주는데 그러한 존중을 옛날 중국 배우들은 즐긴 적이 없다, 즐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사회가 이 배우들에게 존중을 해줬다 안 해줬다 옛날에는 안 해줬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은요 옛날에 중국 배우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정도가 되겠네요. 최근이 되기까지 사실은 A theater practitioner could hardly earn his living with one stationary troupe 라고 나오네요. 최근이 되기 전까지 theater practitioner 그러면은 이게 공연하는 배우 정도인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공연장이고요. practition 그러면은 뭐 practice 그러면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행하다도 되잖아요. 행하는 거. 그러면 ER 붙었으니까 행하는 사람. 극장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연극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액터하고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이 되기까지 사실 극단 배우는 하들리가 또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노하고 똑같은 의미겠죠, 여러분들? 물론 뭐 선생님 낫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문법적인 건데 의미적으로는 얘네가 노랑 그냥 똑같다고 노나 낫이나 부정어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벌지 못했습니다. 관용 표현이 하나가 나오네요. earn, living 그러면 생계의 수단을 꾸릴 만큼 돈을 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돈을 못 벌었대요. 뭐와 함께 돈을 못 벌었냐면 하나의 고정되어져 있는 극단과 함께 그들은 생활비를 충분히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He often became an itinerant performer 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곳에서 이게 고정적인이라는 뜻인데 고정적인 극단에서 돈을 못 버니까 그는 어떻게 하면서 돈을 벌었어야 될까요?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그는 가끔 이러한 공연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단어 보시면 그냥 돌아다니는 공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그렇죠? 어몽 스몰 타운스 작은 마을들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시골 마을들도 돌아다니는 뭐 하기 위해 perform during festivals or to celebrate important occasions in the lives of the local gentry라고 나오네요.
자,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데 1번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 동안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요 2번 또 이제 축하를 해주기 위해 중요한 시기들을 지역적으로 중요한 축제 이런 것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주제가 뭐였다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중국 배우들은요 존중을 받았다 못 받았다? 존중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당연히 먹고 살기가 편했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까지 내용이 나왔죠? 주제문은 그거고요. Summer was right around the corner. 여름은 지금 바로 직전, 오기 바로 직전이다. 자, 주어는 around the corner 이렇게 되면 돌자마자에 있다, 돌기 바로 직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돌기 직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코앞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was around the corner, 이게 주어가 지금 가까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right는요 오른쪽이 아니고 바로 즉시 이런 뜻이겠죠.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that meant, 그것은 여름이 다가왔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얘가요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은 의미했습니다. 음악 축제들이 would start to pop up nationwide. 전국적으로 음악 축제가 곧 열릴 거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온 조동사 이거는요 이 옛날 과거로 봤을 때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로 봤을 때 미래. 야, 이거 조동사 편을 좀 본 사람들은 알려나요? 우시 뜻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근데 이런 뜻도 있잖아요. will의 과거형. 그러니까 will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인데 would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이제 곧 뭐뭐 할 거다라는 거, 그러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름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음악 축제들이 곧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열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음악 축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개인적인 공연자들은 or at least part-time itinerant, 그래서 이 파트타임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처럼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이런 뜻이죠.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컴마 contributing to 뭐뭐 하면서 기여하면서 더 이미지에 기여하면서 vagabond good for nothing의 이미지에 기여하면서. 자, 베가본드는 밑에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불황자인, 돌아다니는, 마치 거지 같은, 돌아다니는, 좋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거나. 그러니까는 이때에 중국에서 옛날 배우들의 삶이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거고, 돌아다니는데 공연할 곳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러한 불황자의 이미지에 기여를 하면서, 대부분의 그 당시 중국 배우들은요 이렇게 파트타임 돌아다니면서 연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되셨죠? 그리고요 그 이미지는요 afflicted his profession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그들의 직업을 괴롭혔던 그러한 이미지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요 지문을 보게 됐을 때 중국 사람들, 중국 액터들은요 변변치 않은 불황자 같은 떠도는 삶을 살았다. 배우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제문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3번이 지금 답으로 결론이 났고요. 이게 쓸데없는 내용이고요. 근데 imperial period 그러면은 왕국의 시기 동안 전체의 urban troops, 그러면 전체의 도시 극단들은 might tour the countryside at harvest, New Year and other festival times. 이런 축제 같은 시기에 나라에 이제 이 극단들이 투어를 할 수 있다, 투어를 할 수 있기도 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져 있네요.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연극인들이 연극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을 and로 시작하여 고쳐서 쓰세요. 자, 여기요.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최소한 파트타임 아이티너런트였습니다. 컴마 contributing to 뭐뭐도 하면서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ing. 그것도 문법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분사구문 맞습니다. 분사구문 맞아요.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합니다.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요, 예전에 문법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분사구문이 뒤쪽으로 나오게 될 때에는 뭐뭐 하면서인 동시동작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동작, 즉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뭐뭐도 하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분사 구문은요 우리가 절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자, 뭐뭐를 하면서라고 해석이 될 때에는 절로 바꿨을 때에는 while이나 as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뭐 하면서의 해석이 아니라 그리고 뭐뭐도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러한 분사 구문이라면 주어는 동사 목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합니다 라고 하면 접속사 and를 쓰고 그 다음에 절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ing를요 절로 바꿔 써라 그러면은 and 쓰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또 쓰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visited grandmother.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and I stayed there. 그리고 나는 거기서 잤습니다.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어렵지 않죠? 나는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보면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하나 생략을 해보세요. 그냥 생략만 해. 뭘 고치지 말고요. 생략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를 생략할 수 있나요? 겹치잖아. 뭐가 겹쳐요? I가 겹치죠. I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렬 구조화 시켜서 문장을 쓴 거죠. 나는 할머니를 방문했어.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어. 요렇게 쓰게 되는 형태가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and로 시작하는 거 바꿔 쓰세요. 그러면 and를 쓰고요. and를 쓰고 I를 써도 아니 I가 아니구나. 여기 actors를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동사는요. contributed를 써야 되겠죠. to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답이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분사구문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접속사 띄죠. 그리고 주어끼리 같을 때 주어도 생략을 하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and를 두고서 I를 써도 되고요. I를 여기서 겹치니까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병렬 구조화 시켜서 문장을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진 문장은요. and 띄고 그다음에 주어가 같잖아. 그럼 주어도 띄어. 그러면은 접속사도 띄고 주어로 짰을 때에는 동사를 어떻게 바꿔주는 겁니까? ing로 바꿔주는 거죠. ing로. 그러면 지금 그게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동사, ing. 그래서 뭐뭐 하면서가 아니라 그리고 뭐뭐도 한다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재밌는 사실 하나 볼까? 재밌는 사실. 이 문장 다시 볼까요? 자, 이 문장이고요. 컴마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and를 쓰고 그 다음에 ing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왜요? 분사 구문은
컴마 ing로 되어져 있는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가지고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접속사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and를 썼을 때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를 한 번 더 쓴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리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5번도 다 끝났죠. 예,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안 맞는 것은 3번이 갑자기 이때 여름에 축제를 많이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3번이 어울리지는 않는 내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내용이 쉽고 이거 아마 3번 틀린 사람이 없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파란 색깔로 가지고 말씀드렸던 파란 색깔은 여러분들 저거죠? 문법이죠, 문법.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그 관계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지금 봤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분사구문을 주고 얘를 and를 써서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and 쓰고요. 동사 쓰시면 되겠죠? 근데 동사 쓸 때에도 얘네가 다 옛날 얘기였었으니까는 과거 시제로 진짜 동사를 쓰시면 되는 거죠. and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ing를 계속해서 쓴다 그러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데 접속사를 또 쓰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까지도 이유도 다 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어떤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특히 수일고가 이 어법 문제가 좀 잔인한 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냐? 이거 뭐냐? 내용 뭐지 이거? 내용 뭔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Every great thing that was ever started began in uncertainty 라고 나오네요. 모든 대단한 것, 시작되었던 모든 대단한 것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불확실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작이 되어졌던, 그러니까 누군가 시작을 했던, 누군가 만들었던, 누군가 끝낸 그러한 모든 대단한 것은 시작했습니다. 불확실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좀 애매하죠? 자, 토마스 에디슨은 물어봤습니다. Will this work? 이게 작동할까?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now we experience the gift of the light bulb.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전구의 선물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뭘 만든 사람이에요? 전구를 만들었죠. 근데 전구를 만들기 전에 에디슨이 뭐라고 스스로 물어봤다고? 이게 작동할까? 이게 잘 될까? 말인즉슨 뭐예요? 이게 잘 작동할까?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 불확실했다라는 거죠. 불확실했다라는 거죠. 모든 위대한 일, 여기서 이 위대한 일은 에디슨의 경우에서 뭡니까? 라이트 벌브가 되는 거죠. 전구. 그렇죠? 그런 위대한 일은 불확실성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에디슨도 전구 만들어야지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작동을 할까? 이게 가능한 걸까? 라고 불확실한 것에서 생각을 해보고 고치고 실행해보고 고치고 이러다가 결국 전구를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스티브 잡스도 아시죠 여러분들? 애플의 그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요 폰들 이것도 생각했습니다. 고려했습니다. 에스크하고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Is there a need for this?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이 스마트폰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이 여기 나오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요구가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살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살까? 이런 불확실성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에 가졌었던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미니 컴퓨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컴퓨터는 스마트폰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의미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쓸 필요는 없겠죠.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in order to bring our ideas or dreams to life,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을 현실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공포 그리고 불확실성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맞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런 공포와 불확실성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결과물,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공포하고 불확실성을 예측을 하고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나 드림스를 현실로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And know, 알아야 됩니다. What once we face it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what은요 언제나 뒤에가 어떻습니까? what은요 언제나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죠.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니 뭐 사실 여기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괄호로 좀 묶어줄 수 있고요. 부사절이니까. 요 what 뒤에 걸어져 있는 실질적인 절은요 여기입니다.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완전하게 절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w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 쓰냐? 뒤에 완전한 절이 있고 앞에 동사도 있다. 그러면은 접속사 대신 쓰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것을 마주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매달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it들은요 뭘까요? 여기서 it 그리고 여기서도 it 그리고 여기서도 it 얘네들이 정체가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fear 아니면 uncertainty 아니면 fear와 uncertainty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재밌는 게 뭐냐면 공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셀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는 계속해서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t을요 영어로 써라 라고 하면 이 두 개 그냥 다 쓰시면 돼요. fear and uncertainty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한번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확실성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또한 우리는 should try to reduce uncertainty.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risk taking, 위험 감수를 줄여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성을,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확실성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라.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게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매달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시에서도 보면 스티브 잡스하고 아인슈타인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 토마스 에디슨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서 result, 결과물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좋은 거다라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나서 실패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 불확실성은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글에 봤을 때 주제문하고 얘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불확실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갑자기 불확실성을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거네. We must remind ourselves. 우리는 상기시켜야 됩니다. 떠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뭐뭐라는 것을 떠올려줘야 됩니다. There are two possible ends. 두 개의 가능한 끝이 있다라는 걸요. 뭔가를 시도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끝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끝은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줘야 된대요. 자, to every uncertain journey we embark upon. 우리가 올라타는,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불확실한 그러한 여정 끝에 두 가지의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either A or B인데요. 그 두 개는 뭐냐면요. We learn a lesson.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든지, 자,
레슨은요, 배움, 교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얻는 단어인지 that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our true desire. 우리의 진정한 욕망, 욕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시작을 하고 이 불확실성이 도살이겠죠. 근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게 됐을 때에는 1번 교훈을 얻게 되거나 좋은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요, we reach the point, 우리는 어떤 지점에 도달을 할 겁니다. 참고로 영어에서는요, reach 다음에 to를 안 씁니다. 그냥 세부적인 팁? 또 어디에 도달하냐면 어떤 지점인데 we set out for, 우리가 시작했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시작 지점으로 또 돌아가는 수도 있다. 그러면 선생님 끝에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을 때 쫄지 말고 이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가봐라 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왜 나왔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잃을 게 없다고. 잃을 게 없다. 즉 손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손해볼 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내용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쫄지 말고 그것을 해내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잘 되면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고 아니면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시 본 지점, 시작 지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잃을 거는 없는 거다. 손해볼 게 크게 없는 거다. 손해볼 게 없는 거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불확실할 때에도 그것을 꾸역꾸역 잘 해나가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문장은 쓸모없는 문장이 4번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글의 요지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는 게 우리 이 책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본문에서 단어를 찾아서 쓰란다. 우리는 반드시 fear하고 uncertainty를 동사해야 합니다. 동사 자리죠, 여러분들. 동사 자리. 이게 무슨 자리인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어 나오고 빈칸 뚫려 있고 명사인 목적어가 나와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공포나 불확실성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들이 in uncertainty, 불확실성에서 뭐 하기 때문에요. 이거 써보셨나요, 여러분들? 써보셨나요? 우리는 반드시 공포하고 uncertainty를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하래니? 시작하래니? 시작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직면해라.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들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뭐 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면 시작하다는요, 이 비동사 started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begin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시제를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 시제요. 주제문이라는 것은요, 옛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사실 얘기하는 건가요? 보편적인 사실. 보편적인 사실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렇고, 요새도 그럴 거고, 미래에도 그럴 거고,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시제를 과거형으로 써놔 버리면, 선생님 여기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일단 비겐 썼는데요. 이거 이거 되지 않나요? 안 되지. 여기다 과거형의 동사 써버리면 옛날에는 그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제 과거로 쓰면 안 되고요. 여기 begins 쓰셔야 됩니다. begins 이렇게요. 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도 붙여주시고, 보편적인 이야기,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그런, 요즘 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요, 유닛 12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뭘 배우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수능까지도 그래. 내신할 때도 그렇고요. 영어에서 이런 식의 교과서 글이 아니죠. 부교재 글, 모의고사 글, 나중에 수능 글도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예시도 들어가져 있고 좀 모호한 주제문도 들어가져 있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점, 견해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이렇게 무관한 문장도 골라낼 수 있는 거고요. 단어가 좀 이상하게 쓰인 것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비유적인 표현도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필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서 끊고 막 바로 묻고 하는 거는 옛날에 다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진짜 똑같구나. 이렇게 여러 문장이 있지만 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하나구나. 이 내용을 상기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신도 고득점, 수능도 1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안녕.